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점점 험악해지는 가운데 그 둘 사이의 중재자로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안을 써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아베 총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예전부터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란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란을 견제했기 때문인데요. 이란 핵 합의안 전까지 이란이 경제 성장을 전혀 못할 정도여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2016년 경제 제재를 풀면서 괜찮아지나 싶었던 미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는 2017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나빠지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걸고 넘어지면서 다시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맺었던 이란과의 핵 협정을 완전히 탈퇴해버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내의 친이란 시위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해 임명소시를 냈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이라크의 친이란 시위대를 지원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란 군부의 실세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다고 나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오랫동안 원유 무역을 해오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우방국들에게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상황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지난 2019년 6월 아베가 이란을 방문할 때 이란 측에서 아베 총리에게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그런데 아베가 이란에 방문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일본의 유조선이 이란의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하게 되면서 중재자로서 아베의 위치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란의 공격이란 것이 뻔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오랫동안 쌓아온 이란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아베는 어떤 자가 공격을 했든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단호히 비난한다며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눈앞에 있는 불은 껐지만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역할 또한 못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 와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큰 타격을 입은 이란은 이번에 질병이 발생하자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식간에 확진자가 29,000명에 사망자가 2,20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는데요. 심지어 내정 간섭을 하기로 유명한 IMF에 7조 원의 구조기금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2020년 1월 15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친필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미국과의 오랜 우방국인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와 구호 지원 물품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란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이란과 한국 간의 긴밀한 신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은 6.25 전쟁 때 한국에 물자를 지원해준 우방국이며 최근까지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 수입국 중 한국이 전체 생산량의 10%를 수입하며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란에서 한국의 인기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이 각각 90%와 85%의 시청률로 메가 히트를 쳤고 한국의 강남역에는 테헤란로가 그리고 이란은 서울로가 있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독한 신뢰와 더불어 이번 질병 사태를 WHO와 전 세계가 기준 모델로 채택할 만큼 성공적으로 이겨낸 성과를 고려하여 이란은 한국에게 구호 지원 물품과 오직 한국에서만 생산 가능한 진단 키트 320만 개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한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도 우방국이 아닐지라도 이란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의 결과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방침을 유효하나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의 이란 지원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는 미국 재무부가 보증하고 대신 지원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이른바 스위스 인도적 교역 절차를 통해 한국의 이란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미국과의 험악한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완벽히 해낸 한국을 바라보며 일본 아베 정부는 오랜 시간 공들인 국제정치 입지가 무너졌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위기가 오면 우방국을 버리고 본다는 박쥐 외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란과 똑같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놀랍게도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호응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아베 정부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이어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란, 미국, 한국, 북한 모두에게 외면받는 일명 재팬 패싱을 스스로 불러왔는데요. 이는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한국의 국력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탁월한 정치 감각까지 더해진 작품으로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